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버지 계통으로 간염 있는 사람, 그리고 외가로 또 간염 있는 사람은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간염 바이러스가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염 있는 사람 1위는 결혼을 안 해요.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요. 왜? 그러면 이 간염 바이러스는 병원균이에요. 그러면 간의 조직액을 파먹고 간을 망가뜨리고 지방간을 만들고 간암을 만드는 이 바이러스균, 이것을 유전해서 온다고들 해요. 틀림없고요. 그러면은 간염은 과연 완치를 할 수 있느냐? 간염에 고생하는 사람은 결국 죽고 마느냐? 이겁니다. 우리 저염고미의학에서는 완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완치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안내할게요. 자, 그러면 부모에게 유전이 돼가지고 간염 바이러스가 이제 자식들이 쭉 나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들이 가장 많이 나요. 그러면 어떤 자식은 간염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죠? 어떤 자식은 간염에서 간암까지 죽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면역이라는 거예요. 면역이 있는 사람은 간 바이러스가 활동할 수가 없어요. 자체에서 발생할 수도 없고요. 바로 면역을 잃은 사람에게만 바이러스균이 우리 간 조직에게 발생하면서 간 조직을 파먹고 결국 간 독소를 만들면서 간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면역이라는 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면역이라는 이 물질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면역은 어디에 있느냐? 간액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이제 한번 간에 그려봅시다. 우리가 가오리같이 생겼죠? 간이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쉽게 그리면요. 그러면요, 이 간에는 동맥이 이렇게 들어와서요, 이 피를요 여기다 흘려요. 그러면 조직에 피를 이제 동맥에 들어와서 피를 흘리면은 이 간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간액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간이 먹은 노폐물은 정맥을 통해서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간이 영양분을 피에다가 날라다 줘서 먹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간에 더러운 노폐물 있죠. 그러면 노폐물을 다시 정맥으로 싣고 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피가 결국 혈액이 간액을 만들어주죠. 그럼 피가 면역이 있다 없다? 없죠. 피 자체가 면역이 없죠. 피 자체에 저염고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니까 바이러스균이 막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염고미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항생리가 1000배입니다. 뭐가? 그러면 간에 부패된 액이죠. 면역을 잃은 간액이죠. 바이러스가 번식할 때. 그러면 이 간에 피가 날라다 주는 액이 면역이 있다면은 이 간의 바이러스가 죽어야 안 죽어요? 쉽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완치할 수 있는 거예요, 간에. 근데 오늘날 서양의학은 어떻게 됐어요? 이 바이러스균은 무조건 원수처럼 여겨가지고 소염진통제, 항생제를 먹이죠. 그러면 이 조직까지 다 파괴돼요. 그 실상을 오늘 공개를 할게요, 여러분들. 서양의 의학이 얼마나 잘못하는가. 그리고 저염, 고염 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38세대는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활동성 간염 환자예요, 아들이. 그런데 얼마나 간이 치수가 GTP, GOP가 높아가지고 병원에 2번이나 입원했는데요. 그 다음에 간이 점점 커져요. 커지는 게 지방간이죠. 강경화죠. 지방간이나 강경화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자, 병원에는 답이 없어요. 약회사도 답이 없어요. 고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한계에 이르렀어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아직 서양의학은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서양의학은 그냥 항생제나 소염증의 증상만, 그저 바이러스 기니 110, GTP, GP, GOT가 자꾸 수치가 올라가면 내려주려는 약밖에 없지. 이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지금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서양은 의학은 진통제, 이거를 완화할 뿐이에요. 그런데 항생제요, 이걸 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항생제, 간염 바이러스 죽일 수 있는 약을 개발하도록 웨이팅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없죠. 기다렸다간 벌써 암으로 발전해서 간이 복수가 차가 죽어버릴 텐데. 그러면 단정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죽이는 건 바로 면역이에요. pH를 바꿔주면 죽여요. 뭘 바꿔주면? pH. 자, 그럼 pH를 바꿔주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 저염고민은요 중성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중성이에요. 중성이라면 뭐예요? 중성이 우리 위 속에 들어와요. 이제 3대 영양소하고 이제 그 저염고미가 우리 믹서에서 들어와요. 음식에 들어오면요, 위에 들어오면은 1.5%로 pH 약 강한 산소로 바뀌어버려요.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또 여기서 12지장에다 간이 알칼리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쥐장에서 쥐장의 인슐이 또 알칼리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소장에 들어오면 강알칼리로 바뀌어요, 포도당이. 피로 들어가면 약알칼리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간이 자동적으로 pH만 유지해주면 약알칼리, 강알칼리로요. 그럼 여기서 면역을 얻어요. 그럼 pH하고 면역을 얻어가지고 간 바이러스하고 싸움이 붙어요. 이놈의 새끼 하고 다 죽여버려요. 이 간액 자체가 면역이 있으니까. 그렇죠. 간액 자체가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염은 완치해요? 완치 못해요? 완치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은 저염고미 아니에요. 바다를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가 간염 걸린 물고기 봤어요? 없습니다. 물개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 고래.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염고미라는 의학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보세요. 의학이나 서양 의학은 면역계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우리 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간하고 간의 바이러스균을 죽이는 게 누구예요? 백혈구죠. 백혈구예요. Y 브라더 컬프스. 이 백혈구가 바이러스균하고 싸움이 붙어야 돼요. 자, 그럼 백혈구는 간 속에서 무슨 일을 하냐? 이 불순물 있죠? 바이러스균이 내는 불순물, 더러운 물을 먹어치워요. 그래서 대식세포라고 그래요. 백혈구가 대식세포라고도 해요. 다 먹어버려요. 근데 보세요. 항생제를 먹은 백혈구는요. 뭘 먹은 백혈구? 소염진통제나 항생제를 먹은 백혈구는요. 그냥 이래요.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 이 간세포가 약 250만 개예요. 이게 세포가. 얼마나 많아요, 세포가.
모여서 간이 하나 된 거예요. 이 세포가 바이러스균인지, 이 백혈구가 바이러스균인지, 이 세포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그냥 물어뜯어요. 어딜 물어뜯어? 간세포를, 우리 세포를, 우리 살을 물어뜯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상처가 나죠? 피가 나죠? 파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뭐가요? 간에게 면역이 있으면 살아날 텐데 면역이 없으니까 간 속을 쑤시고 간세포를 죽이니까 복수가 차가지고 썩은 물이 그냥 흐르는 거 아닙니까? 간 복수 차는 사람 얼마나 무슨 송장 썩은 애하고 똑같아요. 바로 서양의학은 이런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저염고미 의학에서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면역의 물질이 간에 투여를 되는 거예요. 그죠? 간에, 혈관에 3대 영양소에다가 저염고미를 타서 섭취하면 간에 있는 옛날 더러운 독성분, 면역을 잃은 물이 전부 바깥으로 다시 정맥을 타서 바깥으로 배출돼요. 어디로? 소변으로, 폐로, 땀구녕으로, 항문 쪽으로 나가고 네 군데로 배설이 되고 새로운 물이 투여되니까 간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바로 이것이 저염고미 의학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 저염고미 의학을,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이용을 한번 해보세요. 간염. 그래서 그 예를 드릴게요. 이번에 자 봐요. 여기에서 간염 바이러스가 발병한 110일에는 치수가 올라요. GDP, GOP가. 그런데 현미죽에다가 생선을 30% 넣고 죽을 끓여가지고 리퀴드맥을 동치미를 짜게 해가지고 딱 6끼를 먹이고서요. 병원에 가서 간치수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이 독이 다 빠져나가서 면역이 있어가지고 이게 23이 돼가지고 증권회사에 합격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니까 간 바이러스균이 저염고미만 들어왔다면 잠을 자요. 지쳐가지고 그냥 추리 채가지고 그냥 움직이질 못해요. 또 들어와. 아이쿠. 또 들어와. 저염고미가 또 들어와. 그러면 결국은 이슬비가 우리가 자연이면 옷이 푹 젖죠. 한 번만 젖지 않죠. 이것들이 그렇게 저염고미를 계속 먹으니까 난 모르겠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간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만성간염, 간치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입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겨드랑이 냄새, 변 냄새, 악취가 납니다. 그건 전부 간액이나 혈액이나 우리 눈물액이나 다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병들었다는. 이건 면역을 완전히 잃은 사람은 이 간염이 지방간, 간암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지 면역을 올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서양의학에 약이 없습니다. 고칠 수 없는 거. 면역을 올려주지 않으면 약이라는 건 우리 몸속에 아무리 들어와야 존재해요? 못해요. 면역을 올려주는 약 같으면 돼요. 이 땅에서 면역을 올려주는 약은 없습니다. 건강식품도 없습니다. 오직 저염고미, 의학에서 부르짖는 저염고미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우리 몸속에 포도당, 완전한 포도당, 살아있는 포도당, 면역 있는 포도당을 바로 3대 영양소에다가 저염고미를 믹스한 것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체질이 우리 몸의 면역을 길러줘야만이. 면역이 어디 들어있어요? 눈물 속에 들어있어요. 간액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면역입니다. 면역이 어디 있냐? 간액 속에만 있어주면은 바이러스균은 100% 전멸한다. 오늘. 그래서 간염은 완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 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 털을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그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 또 빨간 부분이니 검은색 부분이 많이 피부도 좀 윤택해지면서 흔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에 15일 후에 다시 그 애견을 바라보니까요, 먹이고 바라고 섭취를 시켰던 15일 후에 그 애견은요,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자, 피부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굴 자체가 아주 모양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리고 결막, 암염 있죠. 포도상균이. 눈이, 눈물이 다 깨끗해졌고요. 또 털, 피부도 윤택해졌고요. 귓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옛날에 그 노란 딱지 같은 게 많았던 게 아주 완전히